속불입니다. 네, 속불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압수수색 3주 지나서야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탈당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 돈봉투 의혹이 관련해서 당사자로 얘기가 됐었던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근데 앞부분을 보면 압수수색 3주 지나서야 너무 늦었다, 만시지탄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런데 요거 말고 서울신문 좀 같이 볼까요? 네, 뭐 신문 대 신문까지는 아닙니다만 한숨 돌린 민주당. 네, 두 사람이 탈당함으로 인해서 일단 민주당은 한숨 돌렸다. 일단 일단락을 좀 시키면서 한번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한숨을 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어제의 두 사람의 탈당 상황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여러 가지 일로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당과의 얘기가 계속 있었고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탈당 소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기도 하고요. 탈당하는 이 두 의원의 목소리를 지금 직접 들어보셨는데 조현산 변호사님. 근데 원래 이 두 사람 직전 날까지도 아니 검찰이 소환도 안 했는데 탈당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좀 주저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저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소환 전에 탈당을 하면 뭔가 시인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걸까요? 뭐가 이유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사실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전혀 소환 조사라든가 수사의 진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입장이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 탈당을 한다는 자체가 네. 국민에게는 자신의 책임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봉투 의혹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폭발성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표 행위와 관련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네. 여기 사건에 어찌됐건 연루됐다고 의혹이 있는 두 의원이 탈당이라는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은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는 탈당 이후에 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서 그 무죄, 유죄 여부를 판단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치적인 행보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가서 명예를 회복하고 무죄를 받고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두 사람 굉장히 주저하다 했었습니다만 결국 탈당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설득을 한 게 이재명 대표라고 합니다. 직접 만나서 좀 탈당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자들이 또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의 탈당 직접 설득하셨다던데요.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고 오시죠. 대표님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했는데 이분이 직접 설득하시면 안 될까요?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으로 제안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좀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또한 여기 내려가시겠습니다.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네. 아니, 앞부분에서는 뭐 두 사람이 결단한 겁니다. 그랬는데 기자들 질문이 이어지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영호 의원은요? 라고 또 이제 물어봅니다. 네. 최 변호사님. 이게 이재명식 문답법이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지난번에 돈봉투 물었을 때
김연아 의원은요, 박순자 의원은요, 그리고 이번에는 태영호 의원은요라고 지금 이런 스타일의 지금 문답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프레임 전환을 잘 하시는 거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이 저걸 봤을 때에 과연 책임지는 야당 대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 그리고 진상을 밝히겠다. 네.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면서 여당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밥 같이 먹으면서 탈당을 권유했다라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얘기를 물으니까 나는 관여한 것도 없고 본인들의 결단으로 나갔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 말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은 본인 한마디로 선책임 후 여당 공격이 돼야 되는 것이지 본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태영호 의원은요 이런 얘기로 프레임 전환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권지웅 의원님, 이재명 대표 사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 뭐 출당 이 부분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좀 현안이었습니다. 큰 문제였었는데 직접 나서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푼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풀었는데 굳이 물었는데 태영호 의원은요라고 얘기를 한 게 오히려 이 조언이라고 효과가 일을 다 해결을 해놓고 효과가 좀 반감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부에서도. 앞에 최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네.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고 거기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데 네. 굳이 그런 식의 반문을 할 필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최고위원들이나 여러 가지 스피커가 있고 당내 대변인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언론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어떤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저런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저런 식의 답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쨌건 이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탈당한 것 자체는 네. 민주당이 부담이 좀 덜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도부가 일찍부터 했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당시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네. 진실을 드러내는데 당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음. 그리고 그것을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을 근거 삼아서 좀 탈당해 주시고 검찰의 수사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면 다시 돌아오시라. 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아직 그 앞단의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네.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민주당 뼈아플 수밖에 없고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완전하지 못한 수사밖에 할 수 없고 그것이 되려 이 당을 분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 자체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했었는데 그것이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일단 두 사람이 탈당을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한숨을 돌렸다, 부담을 덜었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향 보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탈당, 겉불 껐지만 검찰 수사 속불이 여전하다. 네. 일단 겉불, 두 사람은 일단 탈당을 하면서 겉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속불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속불이라는 게 결국은 조현상 변호사님, 돈을 주었다고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의원들이 아직 당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추가 명단이 나오면 이 사람들도 다 탈당을 하는 거냐. 이런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 두 의원의 탈당 문제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녹취록에 드러난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당에서 그런 분란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저는 결단을 내리고 탈당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차피 당 차원에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그런 내역을 확인할 길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서로 간의 입장이 전혀 다르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에서는 분란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탈당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돈을 받은 의원들의 명단이 확인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탈당이라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총선 과정에서 뭐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평가하여서 뭐 공천 과정에서 어떤 페널티를 준다거나 배제한다거나 그러한 조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탈당한 2명의 의원은 직접적으로 녹취록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돈을 받았다고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그건 나중에 공천 과정에서 또 선거 과정에서 다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결단 요청을 받고 두 사람 선당 후사를 얘기를 하면서 압수수색 3주 만에 일단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한시름 놨긴 했습니다만 추가 명단이 나오면 2차 고비, 속불이 다시 겉불로 번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2차 고비가 있고요. 여기 또 하나, 체포동의안이 넘어와도 좀 곤혹스러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권지웅 위원님. 지금 뭐 탈당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뭐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무소속이 되긴 할 텐데 두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도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이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곤혹스럽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까지는 네. 녹취록 말고는 저희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고 하는 건 일정 정도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네. 그것 역시도 이제 의원들에게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어떤 입장을 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너무 나서서 얘기할 거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 이렇게 큰 문제가 됐는데 네. 아무런 사법적 처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코별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처벌될지에 대해서는 뭐 아마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네.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에서도 공천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준 사람, 네. 돈을 마련한 사람, 그분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왜 민주당이 곤혹스럽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돼가지고 매일매일 거의 뭐 매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원권 정지를 비롯한 아무런 어떤 책임을 묻는 절차가 없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분한테 탈당하라고 하면은 그분들 저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친명 비명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절차에 대한 어떤 그 원칙과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없이 결국 친명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않고 네. 결국 그 외에 꼬리 자르기를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은 결국 꼬리 잘라버리면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차후에 만약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치고 할 때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민주당으로는 고민이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랑 비교해서 이 두 사람은 좀 기준이 다른 거 아니냐, 꼬리 자르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도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전날 윤관석 의원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윤 의원에게 탈당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염치라는 건 없나 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했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십시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등 떠밀려 자진 탈당을 외쳤고 이로 인해 민주당식 꼬리 자르기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